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렇게 한보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월요일 날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나오는데요. 자, 여론조사 리얼미터 지금 이재명이가 역대 최저치를 또 기록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계속 빠질 겁니다. 계속 빠져. 왜? 국가 운영의 방향이 정반대로 가고 있으니까 빠질 수밖에 없죠. 예. 자, 그래서 요 리얼미터 여론조사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겠고요. 자, 트럼프. 제가 이제 바로 어제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트럼프가 김정은이의 사진을 딱 올린 걸 보면 뭔가 뒤에서 비밀 채널이 지금 가동 중에 있다. 자, 그래서 빠르면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 그러니까 이제, 11월 달에 중간 선거 전에 이걸 해가지고 좀 써먹어야 될 거 아니겠어. 그래서 이제 국내 정치적으로, 중간 선거에서 이 김정은 카드를 써먹고, 그리고 이제 대외적으로는 김정은 카드는 노벨상 카드로 써먹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김정은이의 요 카드 값은 엄청 비싸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정상회담과 관련된 논의가 상당히 진행이 될 것이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어서 말이죠. 어제는 그러니까 이제 DMZ에서 찍었던 그 기분 나쁜 표정의 사진을 올렸고요. 오늘은 그래다가, 이 한미연합훈련 이거 왜 하냐? 이건 줄여야 되겠다. 자, 그래서 왜? 이미 다 짜놓고 있기 때문에 이거 없앨 수는 없고 좀 줄여야 되겠다라고 지금 헥세스 장관한테 지시했다는 점을 지금 공표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한반도 상황이 굉장히 급격한 태풍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와 기대를 같이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병태 교수가 지금 지난번에 합리화 위원회 부위원장직에서 사실상은 뭐 쫓겨난 거나 마찬가지 거죠. 이재명이가 용납을 하는 거예요. 표현의 자유 아무리 강조해도 용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오늘 말이죠. 이 광주 민주화 운동, 5.18 민주화 운동에 관해서 다시 한번 표현의 자유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지금 입장문을 내놓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요 내용도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종전선언 빨리 하자. 요런 거하고 트럼프가 지금 김정은이하고 지금 러브콜을 보내는 거하고 시기적으로 같이 밀려 들어가고 있어요. 당연히 한미 간에 지금 이번 8.15 광복절 내용은 미국 정부에 당연히 통보가 되죠. 뭐 제 경험에 의하면 그래요. 사전에 다 줍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또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이제 편성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거죠. 남북 관계가 느닷없이 좋아질 경우에 본인이 거기 이제 수조를 더 하나 얹을 수도 있고, 아니면 미북 관계가 지금 급진전되고 있으니까 김정은이가 거기에 수조를 하나 더 얹는 국민이 될 수도 있고요. 양쪽 다 가능성이 있어요. 양쪽 다. 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요, 지금 남북한 관계보다는 미북 간의 관계가 지금 상당히 생각보다는 좀 빠른 국면으로 진도가 나가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거기에 이재명이가 올라타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일단은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래서 종전 문제도 나온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종전과 관련해서 지금 먼저 선제적으로 종전을 선언하자라고 하는 이재명의 주장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 제가 그런 논평을 했고요. 그리고 나경원 의원도 거기에 저하고 거의 비슷한 생각의 장문의 글을 올렸어요. SNS에. 자, 이번에는요, 윤상현 의원이 올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제가 왜 이분들의 의견을 중시하냐면요. 나경원이든 윤상현이든 전북 국회에서 외통위원장을 지낸 외교안보의 사실상의 전문가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마도 지금 국민의힘에서 외교안보적으로 제일 전문성을 많이 갖고 있는 인물들 중에 한 분이 나경원과 윤상현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나경원 의원의 글은 이미 이제 소개시켜 드렸고, 이번 시간에는 그래서 윤상현 의원의 글을 여러분께 소개시키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알람 설정도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우선 지금 거제도인데 지금 이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시간당 100mm의 물폭탄이 지금 떨어졌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산사태전하고 침수 피해가 이제 계속 잇따라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만 지금 모든 언론에서 대서특필하고 있어요. 그래서 17일 오전, 그러니까 오늘입니다. 새벽 4시 32분에
거제시 옥포동 공공주택 뒤편 야산에서 산사태가 발생해서 아파트 1층이 매몰됐다. 매몰자 3명 가운데 1명은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서 병원으로 옮겨갔지만 숨졌고요. 2명은 정상이라고 합니다. 거제에서는요, 15일부터 17일 오전 6시까지 누적 782.5mm의 비가 내렸고, 한때 시간당 124.5mm의 극한 호우가 관측이 됐다고 그래요. 자, 그리고 통영의 산양읍에서도 산사태가 발생해서 1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거제 회진마을에서는요, 주민 20여 명이 침수로 고립돼 구조가 진행 중이고, 아주동 예솔마을 주민 100여 명은요, 산사태 우려로 긴급 대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6시 기준으로 거제 사천에서 침수와 산사태 우려로 84가구 115명이 대피 중에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어요. 그리고 수월천, 서정천 등 하천 벌람 우려로 도로가 통제가 됐고, 거제 주요 도로와 터미널 침수로 시내버스하고 시외버스의 운행도 차질을 빚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경남 전역에서는요, 도로와 산책로, 세월교를 포함한 204곳이 통제가 됐고, 거제 통영 지역 학교 5곳에서도 피해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예. 자, 그래서 핵심은 뭐냐? 단순한 침수 수준을 넘어서 시간당 100mm가 넘는 비가 짧은 시간에 집중되면서 산사태와 하천 범람, 그리고 교통마비가 동시에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추가 봉쇄와 그리고 이제 이 고립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주민들은요, 하천 급경사지, 그리고 지하 공간 접근을 피하고 지자체의 대피 안내를 우선적으로 따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재명에 대한 그 지지율의 이제 악화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요거 좀 이상한데 말이죠. 아니 뭐 DK 지역에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부정평가가 54.1%인데 지난주 대비 1.1%가 상승한 것이에요. 그리고 3주 연속 5차 범위 밖에서 긍정평가보다 부정평가가 앞서고 있습니다. 예, 이러니까 좀 쭉쭉 빠지는 것이죠. 그리고 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0.3%가 내린 43%로 집결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역별로 볼 때 말이죠. 인천, 경기는 2.6%가 하락한 41.5%, 낙폭이 가장 큽니다. 부울경은 36.3%, 충청도가 41.3%예요. 자, 그래서 부울경 쪽에서는 2.4가 하락, 그 다음에 충청에서는 1.9가 하락을 했어요. 반면에 TK에서요, 이해가 안 가는 게, TK에서는 6.6%가 상승해서 36.4%, 그리고 호남에서도 2.8%가 상승해서 73.5%의 지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연령대별로 보면 60대에서 6.1%가 하락해서 43.1, 그리고 30대는 30.3, 40대는 47.5, 자, 그래서 30대도 2.9, 그리고 40대는 1.5가 하락했어요. 그리고 70대는요, 5.3%가 상승했습니다. 48.7%. 20대도 3.1%가 반등을 했어요. 그래서 31.0%. 이념 성향별로 본다면 진보층에서는 4.6%가 하락해서 59.1, 중도층에서는 43.4%로 1.9 하락, 보수층은 4.8%가 올라서 22.4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해가 안 가는 게 말이죠. 진보층에서 빠졌는데 보수층에서 4.8%가 올라간다? 야, 이거 참 헷갈리네요. 예. 그래서 리얼미터는요, 부동산 세제 변화를 둘러싼 혼선과 페퍼스 청년주택 반응 논란으로 촉발된 청년 주거 민심 반발이 겹치면서 정책 신뢰도 하락이 누적되어서 긍정평가 하락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민주당은 직전 대비 3.3% 상승했지만은 국민의힘은 4.5%가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 민주당은요, 부울경에서 10.8% 낙폭을 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상승세를 올렸는데요. 야, TK에서 15.8%나 상승해서 41.1. 예, 그리고 이제 충청도에서도 12.1%가 상승해서 53.3. 그리고 이제 전라도죠. 전라도에서는 76.9. 예. 자, 그래서 7.4 상승입니다. 그리고 서울은 41.8. 그래서 4.3 상승이에요. 아, 참, 이거 헷갈리는데요. 그리고, TK에서는 20.3%가 하락한 38.9. 그리고 인천, 경기도 6.1%가 하락해서 31.0. 그리고 충청도는 2.7이 하락해서 31.4. 그리고 부울경에서는 1.8이 하락했다고 합니다.
예. 자, 이건 뭐, 이 컨벤션 효과, 요것이 상당한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에 대해서는요,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 혼선에 대한 비판 공세를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반사 이익으로 이어지지 못했고, 오히려 당내 갈등 격화로 지지세가 위축되면서 보수층과 지역 기반 지지율이 동시에 약화하여 하락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말이죠. 이재명 역대 최저치, 이 민심의 흐름을 무섭게 알아들으라는 단단한 경고가 아닌가. 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이번에는 말이죠. 이번에는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훈련과 연합훈련과 관련해서 한 발언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이거 기가 막히네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이 발언 내용이 말이죠. 이건 뭐 혁명적이에요. 이미 트럼프 일기 때하고 똑같이 오히려 더 세게 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자, 이런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말이죠. 지금 이제 SNS에 올린 글을 여러분께 이제 그대로 설명을 좀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NS에 올린 글.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진 커밍스 평론가요. 진 커밍스 평론가가 요 글과 함께 지금 이제 뭐라고 입장을 올렸느냐. 이재명이 너 거기 있어라. 딱 이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제 시작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입니다. 이재명 기다려. 딱 이렇게 돼 있어요.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을 보면 북한의 김정은과 내가 맺고 있는 매우 좋은 관계를 고려할 때 미국이 오래전에 한국과의 연합군사훈련에 참여하기로 합의했다는 사실이 나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 훈련은 비용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그 비용의 상당 부분을 늘 그렇듯 미 합장국이 부담하고 있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있는 동안 우협적 행동을 하지 않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온 국가에 대해서는 전혀 부적절하고 적대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따라서 이미 취소하기에는 너무나 늦었다는 점을 감안해서 나는 헤그세스 장관에게 한미연합군사훈련의 규모를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이것과는 다소 관련이 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나는 최근 한국 대통령에게 이란 이슬람공화국의 비핵화에 한국도 우리와 함께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를 물었다. 그러자 한국은 사양하겠습니다. No thanks. 이렇게 말했다는 것까지 폭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사안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요, 트럼프 대통령의 일종의 이제 버릇이기도 한데,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는 한미가 17일에서 27일까지 열 하루간 지금 하반기 정례연합 훈련인 의일지 자유방패 훈련을 불과 하루 앞두고 나온 거예요. 근데 사실상 보면 동일한 시간에 거의 나온 것이 아니냐. 자, 그래서 말이죠. 이 을지 자유방패 훈련은요, 지금 유사시 한반도 방어를 가능해서 한미연합 주의 작전 수행 능력을 점검하는 훈련이고, 특히 올해는 드론 공격과 위성 합법 자치 교란, 그리고 사이버 공격도 같은 최근 변화한 위협을 시나리오에 반영까지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요게 말이죠.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또 한 번 우리 국내적으로도 상당한 논란이 야기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말이죠. 지금 이제 이란 도와주는 거에 대해서 별로 이제 관심이 없었다는 거. 이것이 이제 상당히 파장을 야기하는 것이 아니냐. 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정부는 지금 이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된 참여 요구에 대해서 그동안에는 사실상 이제 반대해 왔는데,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게 이렇게 이제 지금 카드를 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상당히 공감하는 쪽으로 방향이 바뀌어질 가능성도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말이죠. 이렇게 대대적인 훈련 축소를 갖다가 검토하고 있는 것은 우리 한반도 안보 상황에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떨치지 않을 수 없네요. 예. 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까지 여러분께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한마디로 얘기해서 말이죠. 지금 이제 지난 트럼프 일기 때
김정은과의 싱가포르 회담, 그 다음에 하노이 회담 전부 노딜로 끝났잖아요. 결국은.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북한 핵 문제, 사실상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손을 놓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도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리고서 강하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자, 이제 요거는요, 요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는요, 이병태 교수의 글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페북에 이제 쓴 글이에요. 자, 그래서 5.18과 관련해서 비판의 자유를 보장해야 된다. 딱 요게 이제 핵심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자, 광주의 비극은 유신 말기에 살벌한 정치 상황과 신군부의 등장 속에서 일어났다. 김영삼 국회의원 제명, 부망쟁, 11.6 이후의 혼란과 이른바 서울의 봄은 신군부 정치 탄압과 계엄 확대를 무너졌다. 자, 그래서 특히 말이죠. 호남의 오랜 정치적 희망이었던 김대중에 대한 정치 금지와 탄압은 광주에서 거센 불능을 일으켰고, 그리고 그 신군부의 역사 쿠데타 세력은 그 비극의 결정적 발단을 제거했다. 당시 우리는 정확한 정보 없이 온갖 소문과 공포 속에서 이 사건을 지켜봐야 했다. 광주는 이후에 민주화운동으로 정리됐지만 그 역사적 의미가 호남과 진보 진영의 독점적인 정치 사안처럼 취급되어 온 측면도 있다. 이 독점적 고인권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다른 해석과 검증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종종 처벌과 식품이 지금 요구되는데, 칙묵이. 그렇지만 광주 밖의 국민들, 그리고 진보 진영에 속하지 않은 국민들까지 지금 광주의 희생자들에게 죄를 지은 것처럼 취급받아야 할 이유는 없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역시 군사 정권의 폭력과 통제 아래서 직업, 학업, 생업, 표현의 자유를 빼앗긴 또 다른 피해자들이었다. 그래서 나 역시 계엄군이 학교에 들어와서 기숙사의 친구들을 무차별 폭행하는 것을 보았고, 유학이 이뤄져 내란 시절에 상당 부분을 확보하게 해야 했다. 자, 그래서 고향으로 가는 길에는 경찰이 연행돼 하루 종일 조사를 받기도 했고, 또 지금 과외 금지와 같은 정책은 가난한 학생의 학업 기회마저 어렵게 만들었다. 자, 그리고 광주의 참상은 광주만의 고통이 아니었고, 군사정권 아래 살았던 수많은 국민이 각자의 자리에서 자유와 삶을 침해당했다. 그래서 광주의 기억은 특정 집단의 배타적 소유물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공유해야 할 국가적 비극이다. 예. 자, 그리고 광주는 이후에 민주화운동으로 정리가 됐지만 그 역사적 의미가 호남과 진보 진영의 독점적 정치단연처럼 취급되어 온 측면도 있다. 이 독점적 소유권의 의문을 제기하거나 다른 해석과 검증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종종 처벌과 침묵이 요구된다. 그러나 광주 밖 국민들, 진보 진영에 속하지 않은 국민들까지 광주 희생자들에게 죄를 지은 사람처럼 취급받아야 할 이유는 없다. 많은 국민 역시 군사정권의 폭력과 통제 아래서 학업, 생업, 표현의 자유를 빼앗긴 또 다른 피해자들이다. 자, 충분히 공감이 가죠, 여러분들. 예. 자, 그래서 말이죠. 결국은 이제 광주의 참상은 광주만의 고통이 아니었고, 군사정권 아래 살았던 수많은 국민이 각자의 자리에서 자유와 삶을 침해당했다. 그래서 광주의 기억은 특정 집단의 배타적 소유물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공유해야 할 국가적 비극이어야 한다. 민주주의는 하나의 단일한 행태가 아니다. 자유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 법치, 권력 분립, 다원주의와 소수 의견의 보호를 핵심으로 삼는다. 사회민주주의는 자유민주적 제도를 바탕으로 복지와 경제적 평등을 강조하며, 인민민주주의는 현실에서 일당 족제와 권력 독점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기능해왔다. 또 비자유민주주의는 선거의 외형은 남아있어도 언론, 사법, 야당 표현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훼손된 체제를 뜻한다. 결국 민주주의의 본질은 다수나 특정 세력이 역사의 해석과 반응권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있다. 나는 광주가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의 회복을 위한 저항이었다고 믿는다. 신군부의 초헌법적 권력 장악과 정치활동의 금지가 없었다면 피할 수 없었던 비극이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광주의 희생과 국가폭력의 책임은 분명히 기억해야 하지만, 그 역사를 지역 갈등과 진영 정치의 무기로 이용하거나 이견과 질문 자체를 금지해서는 안 된다. 광주를 모독하는 것은 사실에 기초한 검증과 토론을 허용하지 않고 다른 목소리를
지금 처벌과 추방의 대상으로 삼는 태도다. 만드는 태도다. 광주의 정신이 진정 자유를 위한 것이라면 그 정신은 역사에서의 특검이 아니라 자유로운 질문과 토론 속에서 지켜져야 한다. 자, 이런 이제 이 칼럼이 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말이죠. 이렇게 해서 지금 본 방송을 마치겠고, 별도로 이어지는 방송에서 또 많은 논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